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삼수리를 살펴볼 텐데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한자 성명학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실 것 같아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1930년대쯤 구마사키 겐조라는 분이 전수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자 성명학, 즉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한자법을 구마사키 기법으로 알고 계십니다. 대학의 성명학 강의나 기타 성명학 관련 논문에서 구마사키를 한자 성명학의 원조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구마사키 이전에 이미 지금과 같은 성명학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마사키 전수 이전에 이미 함경도에서 지금과 같은 성명학으로 이름을 지어주고 계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스승님의 스승님이시죠. 기록에는 1930년대에 한자 장명법이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실제는 이미 그 이전부터 함경도 지역에서 한자 장명법으로 이름을 감정하고 지어주시는 분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 스승님이 전수받으셨고 다시 저희가 전수를 받았습니다. 구체적 기록물이 남아있다면 성명학의 원조가 바로 바뀔 수 있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기록물들이 남아있지 않아서 저희가 전해 들은 바를 저희 살아생전에 구전이라도 남겨야 될 것 같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 스승님의 스승님이 한자 성명학 창안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전해 듣기로는 북경에서 유명한 성명학 스승님으로부터 사사받으시고 조선에 오셔서 조선인에 맞는 성명학을 구축하셨다 들었습니다. 적어도 구마사키 겐조가 활동하기 이전에 이미 조선에서 장명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스승님의 한자 장명 기법은 구마사키 겐조 기법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는 구마사키 이전의 장명 기법을 조선의 성명학이라 부릅니다. 조선의 성명학이란 명칭은 저희가 이름을 붙인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구마사키 성명학 기법과 구분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로운 명칭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저희가 붙인 명칭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한자 성명학 강의 프로그램은 조선의 성명학을 중심으로 강의를 드리고 있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조선의 성명학 기법과 구마사키 성명학 기법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삼원오행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납니다. 물론 수리 해설 내용도 조선의 성명학에서는 구마사키 성명학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마사키 겐조가 다 공개를 안 하고 학문의 일부만 공개를 한 이유라고 생각되어지는 대목이죠. 앞으로 조선 성명학의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다 알림을 가질 예정인데 유튜브에서 다 말씀 못 드린 부분들은 전문가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문가용으로 모두 공개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부분까지 공부하시게 된다면 한자 성명학의 기초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내용이 매우 많다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배우기는 굉장히 쉬운데 응용 내용이 많아서 부지런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 소리 성명학까지 하시게 되면 누구나 이름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다면 우리나라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네이밍 전문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은 소리 성명학만 따로, 한자 성명학만 따로 공부하신 분들이 각각 자기 배운 이론대로만 이름을 지어주고 있는 실정이죠. 그런데 네이밍은 한자 성명학과 소리 성명학을 함께 해야만 이름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리 성명학법으로 이름을 짓더라도 법적으로 올릴 때는 한자 이름이 함께 등재되기 때문에 한자 이름 기법을 모르고서는 제대로 이름이 완성되었다 말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자 성명학 그리고 소리 성명학 모두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오늘은 한자 성명학 기본 역사를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한자 성명학은 일본에서 전수된 것이 아닌 조선의 성명학임을 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삼수리 원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내용입니다. 삼수리는 천지인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진 수리입니다. 지혜가 충만하고 리더십이 있고 처세술 또한 뛰어나게 되고 남녀 모두 어릴 때부터 뛰어난 면모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잘 풀리게 되며 발전하게 되는 수리입니다. 배우자의 덕이 좋아서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며 자녀복 또한 좋아지는 수리입니다. 사업가로서도 좋은 수리이며 학자로서도 좋은 수리입니다. 어떤 분야든 잘 맡게 되고 권위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업을 성취하는 수리로 아시면 됩니다. 삼수리는 이름에 사용하면 좋은 수리입니다. 이름에 사용하면 매우 좋은 수리라고 하긴 했는데 역시 사용할 만한 한자가 잘 없지요. 네, 외자 이름을 사용한다면 쓸 수 있겠지요. 그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석삼자를 써서 허삼, 또 위상자를 사용해서 이상, 아들자를 사용해서 윤자, 이렇게 사용한다면 삼수리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역시 4개의 수리가 안 좋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문가 선생님들은 상호 외에는 거의 사용을 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수리는 완성의 수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의 매듭이 잘 마무리되고 좋은 결과까지 획득함을 나타내는 수리입니다. 3번이란 숫자는 결과가 드러난다 하여 마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1을 시작으로 해서 3에 와서 작은 마무리가 지어진다 해서 3은 뭔가를 시작해서 작은 매듭이 맺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삼수리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삼수리는 양기가 성한 수리이며 음과 양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수리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인간은 양기가 성한 날을 길일로 여겨왔는데요. 1월 1일에 설날은 말할 것도 없고 3월 3일에 삼진날, 5월 5일에 단오, 7월 7일에 칠석, 9월 9일에 중구절이라고 해서 이런 날들은 풍습적으로 중요한 날로 여겨왔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날들은 양의 숫자가 겹쳐 있지요. 양 플러스 양이니까 양기가 매우 성하겠죠. 이렇게 양기가 성한 날을 길일로 여겨왔는데 어디서 끝이 나나요? 9월 9일로 끝나지요. 큰 마무리는 9인데 9 숫자는 온전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9에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숫자에도 음과 양이 있다는 것을 앞서서 배우셨는데 기억이 나시는지요? 기본적인 것이라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삼수리에 대해서 다른 설이 있는데 음양으로 풀이되는 설입니다. 1은 양을 나타내는 숫자고 2는 음을 뜻하는 숫자라서 1과 2를 더한 숫자 3은 음과 양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요. 음과 양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완전한 숫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음양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숫자라고 보고 길수다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삼수리는 마무리를 나타낸다. 즉 매듭과 완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삼수리의 성향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은 완성을 나타내는 수리라 했는데 완성수리에는 이런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3의 수리는 중도에 좌절한다든가 그만두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꼭 마무리를 짓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결과를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취를 말하는 수리로서 성취는 성공을 나타내므로 성공의 수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또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연결됩니다. 즉 신의가 있고 이를 맡길 만한 능력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믿음을 주게끔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인 것이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주 좋은 처세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매우 좋은 사람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인간성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 선택에 있어서도 폭이 넓어서 사업가도 가능하고 학자로도 성공자가 많은 수리입니다. 학자와 사업은 전혀 다른 성격이라 두 가지 능력을 갖추는 것이 이상하다고 느껴지시죠? 그런데 삼수리는 학자적인 연구성도 있게 되고 또한 폭넓은 활동성과 통찰력도 있어서 사업가적 재질 등 두 가지의 에너지를 다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향들이 있겠지요. 선천 성향에 삼수리가 더해지면
증폭을 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타고난 능력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교육자 사주를 가지고 타고난 사람의 경우는 삼수리를 만나면 교육적 능력이 더 증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탁월하게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사업가 사주를 타고난 경우는 사업적인 성향을 더 증폭시키게 되기 때문에 사업가적 성향이 활발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성품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선천사주의 기폭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가로 타고난 사람은 사업가의 역량을 한층 증폭시켜줘서 사업이 성공되게 하는 것이고, 교육자로 타고난 사람은 교육적인 역량을 강화시켜줘서 그 역할을 잘 해내고 성공이 보장되는 수리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와 자녀의 복도 많은 수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해지도록 하는 수리입니다. 안에서도 밖에서도 제 역할을 충실히 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삼수리는 이름에 사용할 한자가 거의 없으므로 이름보다는 상호로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앞에서 일수리를 배울 때도 일수리는 이름보다 상호에 많이 사용해 왔다고 했지요. 삼수리도 거의 같습니다. 삼수리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드려서 아시겠지만 삼수리는 좋은 의미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삼과 관련된 숫자는 항상 선호하는 숫자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3이라는 숫자를 많이 사용해 왔었던 것입니다. 그럼 삼성이라는 이름을 한번 볼까요? 1938년에 삼성상회라는 이름으로 지금의 삼성이 시작되었습니다. 석삼의 별성입니다. 세 개의 별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하시는 선생님들 혹시 안 계시겠지요? 일반인들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름도 그렇지만 상호도 이렇게 직역을 하면 안 됩니다. 삼은 음양 중에서 양성을 나타내니까 남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상호에도 음양이 있어서 성별의 구분이 가능합니다. 삼은 남성이며 양기이므로 제조업 상호로 적절합니다. 또한 삼은 많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아주 번성함을 말합니다. 계속 확장해 나가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 삼은 이미 성공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 한 번의 성공을 거둔 상태입니다. 삼은 언제나 이 점이 포인트입니다. 성공을 거둔 상태에서 다시 도약할 수 있고 없고는 삼 다음에 오는 글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삼 다음에 글자가 성이 왔습니다. 별성은 밝고 높고 오래도록 지속됨을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명예가 높음을 나타냅니다. 명예가 높다는 것은 이름을 크게 냄을 의미합니다. 삼성이란 상호도 이런 의미를 모두 내포하고 있는 상호입니다. 단순히 별 3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앞에서 배운 일수리를 넣고 별성을 붙이면 어떨까요? 일수리를 넣는다면 일성이 되겠지요? 일성은 최고를 나타냅니다. 또한 세상에 없는 새로운 사업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시작하여 패기 있게 달려나가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독단성도 좀 있어 보이지요? 그러나 성공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지요? 이것이 3과 1의 분명한 차이입니다. 3은 한 번은 성공하는 것이고 1은 성공한 것이 아니나 막 달려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아시겠지요? 또 한글 분석법으로 볼 때 3이라는 발음 소리는 결코 좋은 소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에너지가 쇠하기 시작한 소리로 봅니다. 소리로만 분석했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오는 발음 소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이라는 소리와 합해진 것은 아주 좋은 배합입니다. 3 다음의 소리는 반드시 강한 에너지의 소리가 배합되어야만 됩니다. 이것은 공식화되어 있는 필수 요건입니다. 한글 분석법 성명학을 아시게 되면 이런 배합법은 저절로 아시게 됩니다. 3자 다음 글자로 강한 글자가 배합이 안 되면 어떨까요? 옛날 분은 아실 것인데 옛날에 산미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상호를 변경해서 산미가 되었습니다. 이런 배합은 매우 큰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에너지가 너무 약하므로 한 번 성공한 이후에 재차 성공은 어렵게 되는 배합입니다.
지속적인 도약이 어려운 이름입니다. 소리 성명학을 아시면 보자마자 사그러진 살림이고 기울어진 다리구나 라는 것을 바로 아시게 됩니다. 한자 성명학만으로는 도저히 알 도리가 없지요. 그러므로 소리 성명학을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상호는 상호 그 자체로서의 에너지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상호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따로 상호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셨듯이 삼수리는 좋은 의미를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권위도 높아지고 리더십도 있고 성공이 보장된 수리죠. 여자가 사용해도 매우 좋게 해석을 합니다. 현숙한 성품의 소유자가 되며 배우자를 크게 도와서 함께 가정을 부흥시키고 총명한 자녀를 얻게 되는 수리로 풀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름에 많이 서양할 수 없으므로 이수리와 삼수리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삼수리에 대해서는 이처럼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어떠세요? 수리 공부가 그리 어렵지는 않으시죠?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는 이론이지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공부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내용이 다소 많아질 수 있는데 이해하시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 삼수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잠시 쉬셨다가 다음 사수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